안녕하세요. JD부장부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인플레는 둔화되었고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6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11월 JD부장부서 29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부서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인플레 둔화 제어하기엔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7%, S&P 500 지수가 0.16%, 다우존스 지수가 0.47%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플레는 둔화되었고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젠 모든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둔화되었고 CPI도 3.2%로 꺾였으며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마저 0.5%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감소 중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와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가 1970년대처럼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고 연준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는 실업률이 치솟고 CPI, PPI 꺾이고 소매 판매가 꺾이는 등 경기 침체의 지표보다는 어디 한 군데가 터져야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은행의 파산을 들 수가 있죠. 지금은 지방은행 주식이 금리 인하 기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지방은행이 파산이라도 하면 서둘러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을 찾아야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고금리의 폐해가 빵 터져야 연준이 호들갑을 떨며 금리를 신속히 내릴 것입니다. 그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내년에 어떤 사건도 안 터진다면 연준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문과 학생은 대학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수험생은 매년 수능을 봅니다. 요즘에는 수능 이전에 대학이 결정되지만 예전에는 학력고사 시절에 시험 한 방으로 대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수십 대 1의 경쟁률도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이 거의 100만 명에 달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수시 지원 때 수십 대 1이라도 6으로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당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현재 중2가 수능시험을 볼 때는 시험 과목에 있어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확실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면 문과와 이과가 갈리죠. 경제, 경영, 어문 쪽은 문과고요. 공학, 자연, 의학 계열은 이과입니다.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인기가 없어지는 쪽은 문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싼 곳으로 산업시설은 옮겨갑니다. 만약 인건비가 비싼데도 선진국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조업체 사장의 눈으로만 본다면 사람은 다기능 로봇과 다름이 없습니다. 밤새서 일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로봇이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과는 제조업체가 많을수록 많이 뽑습니다. 회사에서 문과가 가는 쪽이 경제, 경영, 회계 쪽도 있지만 대부분은 총무, 인력관리 등이기 때문이죠. 공장이 해외로 나가고 사람이 없는데 인력관리를 덜 뽑는 것은 기업으로선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취업률로 보면 문과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갑자기 1인당 GDP가 1만 불대로 떨어진다면 모를까 3만 불만 꾸준히 지켜도 한국에서 문과의 취업은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과에 비해 취업이 힘들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1년에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져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미래에는 문과도 취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사회에서 그대로 써먹는 전공은 어떤 것일까요? 메디컬 계열입니다. 의학, 약학, 간호학, 물리치약, 치료학 등등이죠. 물론 공학도 기업에 들어가 다시 배워야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과는 취업이 잘 되죠. 이과에서 자연계열 등 기초과학은 문과와 비슷합니다. 거의 사회에서 완전히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입니다. 문과에서 경제, 경영 등 문과 탑클래스 학과도 다른 문과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4년 동안 배운 것을 사회에서 써먹을 수 없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뽑을 유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과는 취업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문과 학생은 대학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2학년 때 열심히 사람 사귀고 놀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요즘같이 취업이 힘들 때 그러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학에서 배운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과의 특성상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명문대라면 더 그렇죠. 1, 2학년 때는 요즘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사귀는 것이 1, 2학년 때 일입니다. 3, 4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 때문에 친구 사귈 기회가 없습니다. 문과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학회를 들어 활동을 하거나 동아리를 하거나 기업에 있는 선배를 만난다거나 교수와 친분을 넓히면 나중에 취업 또는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됩니다. 취업이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문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전공학부가 가장 애매한 과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창 친구를 사귈 1, 2학년 때 자율전공학부에서 보내다가 정작 3학년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모두 취업 준비에 몰두해 사람 사귈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과라면 1, 2학년 때 많은 사람을 사귀시다. 오히려 잘 쌓은 인맥이 도서관에도 더 쌓은 스펙 하나보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인플레는 둔화되었고 이젠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